신장식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론님이라고 불리는 신장식입니다. 아니, 저희가 오마이TV에서 네네. 인터뷰할 때, 책 나왔을 때 인터뷰할 네, 때, 그때 정치하실 생각이 없다라고 아니, 그때 들었는데. 없었죠, 당연히. 이거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저를 정치로 내몬 거 아닙니까? 뒤에서 막 밀어가지고, 푸시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잘 이사하고, 지금 책 출판하고, 이사까지 하고, 방송 네.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굳이 잘라내가지고. 그렇죠? 아이, 정말. 떠밀어서 지금 나오게 됐다. 예, 등 떠밀어서. 나는 아직 떠미는 사람이 없어.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고 있어. 아니, 그 TBS에서도 잘하고 있는 사람 떠밀어서 MBC로 보내고. 그렇네요. MBC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 떠밀어서 정치로 보내고. 그 다음에 누가 어디로 떠밀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인생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국회로 이제 떠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바로 이제 영입 인사로 발표가 됐어요. 네, 딱 일주일 전이네요. 일주일 동안 뭐 여러 연락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주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고,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주일 사이에, 흔히 이야기하는데, 근수를 달아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체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수를 달아본다 네. 하는데 제가 공중파에서는 근수가 하나도 안 나가는 사람이구나. 공중파 섭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온 뒤에. 이상하죠? 진짜 이상하죠? 유튜브를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원래 그 박정호 오마이TV 핫스팟인가요? 핫스팟이요. 예. 그쪽에도 이제 섭외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섭외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네. 그냥 정치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결정하기 전이라서 실은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그 일정을 다 비웠습니다. 일요일 날 인재 영입이 결정이 되면 발표되고 나면 정치 일정으로서 이제 뭐 공중파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알 수 없으니. 사실 뭐 MBC에서 잘린 사람으로 이 섭외를 하다가 이론님으로 섭외를 하면 이제 기조가 바뀌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좀 비워두고 있었는데 오연호가 묻다를 하고 나니까 다시 또 연락이 안 오대. 왜 연락 안 하는 거야? 같은 회사니까. 그래도 그렇지. 최보라도 그렇고. 최보라도 그렇고. 핫스팟도 그렇고. 나오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고. 지금 공중파의 섭외가 1도 없기 때문에 신기하죠. 유튜브로. 예. 출마 선언을 해도 공중파 연락이 안 오는 거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웬일입니까? 어제도요. 제가 일부러 그 YTN부터 시작해서 쭉 그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보면 뭐 국민의힘 얘기하고 민주당 까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개혁신당하고 이낙연당이 나와요. 왜 근데 조국 혁신당 얘기는 왜 안 나올까요? 아예 리포트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제 근수가 공중파에서는 이것밖에 안 되나? 조국 혁신당의 근수가 그 여론조사 보면은 여론조사 잘 보면 나오는데.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적어도 반갑습니다.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적어도 9%에서 뭐 한 11%, 12%. 그 다음에 ARS 같은 경우는 13%에서 17%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가장 최근에 KBS가 한국 리서치랑 했던 조사에서 보면 인원수도 많아요. 3,000명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조국 혁신당이 9%, 맞아. 이준석 개혁신당이 3%, 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거기는 1% 각각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3배, 9배지 않습니까? 하지만 리포트는 없다. 리포트가 없어요. 그 흔한, 죄송한 말씀이면 흔히 볼펜 내지는 펜 기자, 그쪽에서도 없어요. 아예 보도가 안 되고 있다. 네. 그만큼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두렵다? 두렵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전히 우리 언론이 조국의 강을 못 건너고 있구나.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내부 기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본인들의 개인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근수가 이 정도 나오면 정치적 실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리포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제가 제가 이제 뭐 제3당의 서름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20여 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하지만 근수가 이 정도 나오면 본인들의 도덕적, 윤리적 판단, 정치적 판단과는 무관하게 다뤄야죠. 국민들이 이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 정말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공중파에 뭐 적대시하고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레기라고 욕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근수만큼 대우해달라. 근수는 좀 제대로 재서 근수만큼 대우해달라. 이런 말씀은 좀 드립니다. 예. 근데 뭐 조국애가 언급하셨지만 언론마다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부 국민들 사이 여론에서도 조국 전 장관 아직 재판 결과도 다 안 나왔고 아직 근신할 때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게 또 언론사 입장에서는 반영이 돼서 보도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세요?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국 그 위원장이 말씀을 하듯이 그러면 첫 번째 원론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권이 박탈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정권 박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날지도 모르는 대법 판결 때까지 그러면 조국 장관은 턱걸이나 하고 집에서 푸시업하고 뒤에 등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것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선택입니다. 이 부분이 실체가 이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만에 하나 이게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몰라요. 사실 매주 목요일 대법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예고를 해서 대법 판결한다. 그러면은 뭐 가슴을 콩닥콩닥 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파기환송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서 유죄 인정이 될 수도 있지만 파기환송이 돼서 또 몇 년을 다퉈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유죄 판결이 났다고 합시다. 한국 대법원에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조국이 유죄면 선진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조국의 꿈도 유죄입니까? 조국이 유죄면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하겠다는 우리의 주장도 유죄입니까? 꿈과 주장까지 유죄로 만들지 마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조국의 꿈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함께하는 당원들의 꿈, 신장식의 꿈을 응원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오늘 이 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의 에너지와 마음이 모이고 있는가. 예, 조국이 유죄라고 할지라도 조국의 꿈은 유죄가 아닙니다. 조국이 유죄라고 할지라도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우리의 주장은 절대 유죄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요. 이 꿈과 주장을 말씀하셨지만 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네. 또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이제 표가 좀 갈라져가지고 비례 이 연합정당 이쪽 비례가 좀 줄어들고 조국신당 표가 많아져서 의석수가 네, 늘어나면 갈라먹게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라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저희들은 근데 이제 한 두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민주당 지지층과 네.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투표율을 견인한, 투표율을 더 끌어올리는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조국혁신당 지지층 중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생각 외로 정치 저관여층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서울시당 창당대회 가서 당 처음 입당해 보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조국 위원장이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 정치 저관여층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저래도 되나? 검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멸문지와 가족 모두를 도륙해? 윤석열 대통령을 막 직접 겪어보니까 이게 더 극도로 대비가 되는 겁니다. 나 하나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ARS 전화 여론조사 오고 전화면접 여론조사 하면 눌러주는 거. 내가 한 표는 줄 수 있겠구나. 미안했던 마음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내내 짠하고 미안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드디어 내가 이 미안했던 마음을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당이 저는 충분히 이렇게 항공모함처럼 본진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중도까지를 고려하고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쇄빙선처럼 전투정처럼 앞에서 열심히 선명하고 짙고 푸르게 활동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네. 거기에 답답함을 느끼고 또 정의당은 아무래도 옛날의 정의당 민주노동당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갈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하다가 야 조국혁신당 생기니까 이제 투표장 가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투표율 전체를 견인을 할 거다. 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투표율이 견인돼서 투표율이 이제 찍을 때 생겼네 해갖고 오신 분들이 지역군 누구 찍겠어요? 지민 비조. 지역군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많이 생겼군요. 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댓글에 쫙 올라오더라고요. 댓글에. 댓글에. 요거보다 더 좋은 말 없을까 고민. 왜냐면 입에 쫙 붙지는 않아. 외워야 돼. 하지만 일단
반복적으로 해서 우리가 입에 붙여보자. 지민 비조. 네. 입에 붙여보자. 아. 자, 그래요. 저희 이제 당 얘기도 하고 민주당과의 관계 얘기도 했는데 네. 지금 정치 현안을 좀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공천을 조용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언론들의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막 나와요. 보도가 나오고 네.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 결국 한동훈 비대위 체제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희석이 돼가지고 이거 총선 만만치 않겠는데 이런 우려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자, 보세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천이다. 가장 조용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딘가요? 공동묘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조용함과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가 아닙니다. 거기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 밖에 있죠, 이미? 쫓겨났죠? 나경원 입틀막 됐죠? 안철수 씨 왜 그 입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용하시죠? 김무성 같은 분도 나오려고 했다가 다 했습니다 하고 갑자기 뒤로 물러나셨죠? 이미 사전에 공동묘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의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공천이 끝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입이 계속 틀어막혀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혀. 네. 한동훈 씨 같은 경우 사실 지난번에 제가 인재영입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찰공화국의 검찰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정치 자체를 할 수 없는 분이세요. 언감생심 여당 대표는 있을 수도 없는 자리에 가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조용한 공천 그걸 박수를 치셔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공동묘지의 평화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민주당이 저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역사적 진실입니다. 민주당이 잘 돼야 민주당 왼쪽에 있는 진보적인 정당들이 더 잘 됩니다. 이건 제가 20년 동안 계속 겪어온 역사적 진실이에요. 네. 열린 우리당이 151석을 했을 때 민주노동당도 10석을 했습니다. 즉 본진이 좀 안정적이어야지 앞에 나가서 쇠빙선처럼 전투정처럼 싸울 정당들에게도 힘을 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내용이 빨리 정리가 돼서 네. 든든하게 본진이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그럴 수 있을 거냐. 자, 선거에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층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류입니다. 밑바닥 저류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치에서 이번 선거에서 저류는 뭐냐? 국정 지지율 강력 반대 50%가 항상 유지되고 있다는 거. 이거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저류는 여전히 윤석열 정권 심판이고 이 전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라는 점이 그 저류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저류 바로 위에. 이게 뭐냐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요즘 죄송합니다. 자꾸.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김용남 의원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세 글자나 겹쳐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인데 아니잖아. 우리는 개혁신당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스스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김용남 나랑 방송 본인이 여튼 이분들은 기득권 내지는 이재명 심판과 윤석열 심판을 이 선거에서 같이 하자고 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지금의 전선은 윤석열 심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윤석열 심판이냐 아니면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심판이냐 둘 다 심판 말이 안 된다. 지금 저류를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바람의 방향, 습도, 온도 이런 게 캠페인, 공천 이런 데서 변화하는 건데요. 이것에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조금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이다. 밀물 썰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 바람이 바뀔 때가 있는데 이 밀물이 쭉 들어오는 거는 뭐냐? 지금 들어오는 밀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밀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 밀물을 거스르려는 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알겠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자, 지금 행사도 조금 있으면 진행되고 네. 준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보내드리고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네. 또 못다한 말씀 있다면 해주시고. 근데 오늘 제가 뵈니까 네.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
방송 진행하실 때보다 훨씬 더 얼굴이 밝으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혈색이 좋아졌습니까? 예, 예. 이게 양복 효과가 아닐까요? 양복을 안 입고 다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서. 야 뭐랄까 이제 놀던 물로 돌아왔다. 그래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디어 조국혁신당이 3월 3일 2시에 창당 대회를 시작을 하고요. 창당 선언을 딱 맞췄어요, 우리가. 333, 3월 3일 3시에 창당 선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내일부터는 또 인재영입, 또 연달아서 있을 예정인데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확인하고 있습니다. 열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석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국민 여러분의 지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조국을 혁신해서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